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NFT 사용 설명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바꿀 거의 모든 돈의 미래, IT, 금융지식 없이도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만들고 판매하고 구입하여 돈 버는 방법을 안내하다. 매포트나우, 큐 해리슨 테리 지음, 남경보 옮김, 이장우 감수, 여의도 책방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NFT는 미래이자 현재이다. 위대한 예술가는 오로지 작품에 집중한다. 음악가는 완벽한 화음이나 가사를 찾기 위해 몇 개월을 고민하고, 건축가는 건축 계획의 세세한 부분까지 공을 들이며, 화가는 마지막으로 붓을 댈 가장 알맞은 위치를 찾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작품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그 작품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 그리고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때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가 바로 중개자다. 모든 종류의 콘텐츠 창작자는 일반적으로 중개자를 통해 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개자란 갤러리일 수도 있고 음반사일 수도 있으며 공연 기획자일 수도 있다. 중개자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활용해 예술가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지며 때로는 예술가의 작품의 소유권을 가져가기도 한다. 모든 중개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중개자는 불공정 계약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10대 때 맺은 불공정 계약과 본인의 인지나 동의 없이 본인의 음악이 판매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프린스나 마이클 잭슨도 소속사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수년간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술 플랫폼은 중개자 없는 유통 형태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예술가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창작자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소중한 창작 자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을 되찾아올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NFT는 창작자가 중개자 없이 거래하게 해주는 도구다. NFT 활용 방법을 잘 이해하면 창작자들을 다시 주도적인 입장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NFT가 각종 암호화폐 전문 용어로 뒤덮인 존재다 보니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NFT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NFT는 예술가가 짧은 코드 조각을 그들의 작품에 넣어 불법 복제 우려 없이 작품을 유통하게 돕고 팬들에게 직접 지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NFT는 예술가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줄 뿐 아니라 더 나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로열티나 판매 대금의 분배나 추적도 가능하게 한다. NFT의 가장 훌륭한 점 중 하나는 NFT를 통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각자가 믿고 지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내 인생의 첫 콘서트 경험은 2000년에 뉴욕에서 열렸던 U2의 공연이었다. 만약 그날 밤 U2가 NFT를 판매했다면 나는 아마도 그 NFT를 평생 간직했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U2의 최초의 팬 100명 중 하나가 되어 그들이 유명해지기 전 그들의 노래가 담긴 NFT를 산다고 상상해보라. 초기 팬들에게 이는 보상이 되고 예술가는 수익을 얻을 것이며 커뮤니티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NFT는 현재의 모습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NFT는 크리에이티브 및 콘텐츠 업계를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다. 따라서 NFT 시장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허무맹랑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경제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NFT는 그 존재를 이해하는 이들에게 크나큰 기회이다. 사실 NFT에 참여할 가장 좋은 시기는 2020년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좋은 시기가 있다.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나는
두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업계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NFT의 가능성을 열어주겠다고 결심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가슴 벅차다. NFT 사용 설명서는 창작자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이 책은 새롭게 태동하는 혁명의 바이블이 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현실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하다. 사업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큐 해리슨 테리는 2014년부터 디지털 아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왔으며 이러한 지식이 얼마나 큰 혁신이 될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했다. 또 다른 저자인 맷 포트나우는 1996년에 인터넷 회사를 설립했을 때부터 인터넷 혁명의 최전방에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첨단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다. NFT의 미래에 대한 두 사람의 경험과 확신은 진짜다. 이 책을 쓰기에 이 두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미래 자산을 살피고 투자하는 회사인 리퍼블릭의 CEO이자 공동 창업자로서 일하는 동안 혁신에 대한 비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우리 회사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 지극히 정상이 되는 상황을 몇 번이고 목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때 투자할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한다. 나는 NFT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 책과 NFT 기술이 불러올 미래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그 미래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겐드릭 응우엔, 리퍼블릭 CEO 겸 공동 창업자. 챕터 5. NFT 마켓플레이스. NFT를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사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NFT 마켓플레이스 중 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만들고 민팅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직접 프로그래밍하거나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출 필요가 전혀 없다. 여기서 민팅이란 블록체인 상에서 NFT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나 NFT를 만들고 민팅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 아닐 수 없다. 오픈시. 오픈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유명한 NFT 마켓플레이스이며 자신들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원조임을 자처한다. 2021년 기준으로 오픈시에서는 1,550만 개 NFT가 거래되고 있으며 NFT의 누적 거래액만도 3억 5,400만 달러에 이른다. 오픈시는 NFT 상품을 둘러보기에 가장 편리할 뿐만 아니라 NFT를 만들거나 거래할 때도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NFT에 이제 갓 입문한 초보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마켓플레이스다. 오픈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NFT를 찾을 수 있다. 디지털 아트, 수집품, 음악, 도메인 이름, 가상부동산,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인게임 아이템. NFT를 판매할 때에는 영국식 경매나 네덜란드식 경매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오픈시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마켓플레이스이며 같은 이유로 실제로 경험해볼 마켓플레이스로 오픈시를 골랐다. 챕터 8. NFT 구매하기.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오늘도 수백만 개 NFT가 거래되고 있다. 한두 개 정도 마음에 드는 NFT를 발견했고 마침 가격도 합리적이라면 경매에 참여해보거나 사보는 건 어떨까? 이제 NFT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컬렉션을 완성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우선 왜 NFT를 사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왜 NFT를 사는가? 이제 궁금할 수도 있겠다. NFT 이미지나 동영상은 굳이 사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볼 수 있는데 대체 왜 사야 할까? 이 질문의 핵심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걸 왜 사는가? 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다뤘듯이 NFT를 유일무이하고도 희소성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제 NFT를 사는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그 안에 담긴 개인적인 의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NFT를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사람들이 실제 미술품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이유들은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어떠한 NFT를 구매할 때 여러 개의 이유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한다.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자. 의미, 쓰임새, 투자, 명성, 수집. 첫 번째, 의미. 그림이나 다른 미술품처럼 NFT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다. 사이버펑크에서 영감을 받은 비플의 NFT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과 감각에 대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듯이 NFT가 사물의 더 깊은 의미, 사물에 대한 더 큰 이해를 드러내는 렌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그 예술가의 생각 또는 경험에 공감해서 NFT를 구매할 수도 있다. 예술가의 이야기가 그의 NFT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보고 싶어서 구매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NFT를 구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두 번째, 쓰임새. 인게임 아이템이나 도메인 이름, 가상 부동산과 같은 NFT는 각자의 쓰임새가 있다. 게임 F1 델타 타임에서 자신의 차를 좀 더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변속기 NFT를 구해 변속기 업그레이드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변속기 NFT는 별다른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그 쓰임새는 확실하다. 다른 예로 도메인 이름의 목적은 애초부터 쓰임새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도메인 이름은 기나긴 암호화폐 주소 대신 쓸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도메인 이름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디지털 부동산은 실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쓰임새도 있고 의미도 있다. 원하는 장소에 안락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마음은 가상이건 현실이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투자. 우리는 이런 질문도 자주 받는다. NFT가 유명한 투자처인가요? NFT가 초기 단계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NFT는 괜찮은 투자처인 것 같다. 하지만 NFT가 괜찮은 투자처라고 해서 모든 NFT가 괜찮은 투자처일 리는 없다. 그럼 투자 목적으로 NFT를 구매한다면 투자하기 좋은 NFT란 대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투자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술계와 마찬가지로 유명 작가의 작품은 무명 작가의 작품보다 수요가 많으며 그 가치도 앞으로 높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무명 작가가 어느 순간 유명해진다면 그 작품의 가치 상승폭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결국 고위험 고수익으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미술품과 NFT에 대한 투자는 위험도가 높다. 유명 작가의 작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큰 돈을 지불해야 하며 그때부터 리스크가 발생한다. 시간이 흐르면 미술품이나 NFT가 투자 금액의 몇 배만큼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비플의 교차로 NFT는 2020년 12월에 66만 666달러에 판매되었는데 2개월 만에 그보다 10배 가격인 660만 달러에 재판매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명 작가의 작품이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아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면 설령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술품이 위작으로 판명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투자의 맞은편에는 투기가 있다. 무명 작가나 무명 NFT 창작자의 작품을 사면서 언젠가는 작가가 유명해지고 가격의 작품도 같이 오르리라 기대한다면 그게 바로 투기다. 무명 작가 NFT는 유명한 NFT보다는 좀 저렴할 수 있다. 여러 작가의 NFT를 구매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큰 수익을 낸다면 NFT에 투자한 총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제법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집형 NFT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투자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르브론 제임스나 다른 인기 선수가 뽑혀서 중고로 비싼 값에 팔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 개의 NBA 톱숏 NFT 팩을 산다. 여러 개의 팩을 사두면 그 중에서 비싼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4월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모습이 담긴 NBA 톱숏 모먼트 NFT는 38만 7,600달러에 팔렸다. NFT나 미술품 투자의 장점 중 하나는 구매한 NFT를 소유하는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NFT라면 더더욱 그렇다. 네 번째, 명성. 사람들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술품이나 NFT를 사서 전시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이용자 개인의 NFT 컬렉션을 전시할 수 있는 레이지닷컴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에 공개된 이름이나 이더리움 주소를 검색해서 당신의 컬렉션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NFT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며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NFT도 애초부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집. 우리는 앞서 미술 NFT 수집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동시에 수집형 NFT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들은 수집을 좋아한다. 그리고 NFT는 수집하기 쉽고 블록체인에 익숙해졌다면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크립토키티 NFT에서부터 NBA 톱숏 NFT, 가비지 페이키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훌륭한 수집형 NFT가 있다. NFT 구매하기. 이제 NFT를 구매해보자. 오픈시를 기준으로 NFT를 구매하려면 우선은 사고 싶은 NFT를 찾아야 한다. NFT를 찾는 첫걸음은 NFT를 사는 이유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사보고 싶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끌리는 NFT가 있기 마련이다. 시선을 끌만한 NFT를 찾아보자. 오픈시 홈페이지는 구매할 NFT를 찾기에 좋은 출발점이다. 오픈시 독점 NFT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컬렉션을 소개하는 곳에서 다양한 NFT를 둘러볼 수 있으며 분야별로 찾아볼 수도 있다. 현재 오픈시에서 분류해 놓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미술, 음악, 도메인 이름, 가상세계, 트레이딩 카드, 수집품, 스포츠, 유틸리티, 모든 NFT. 마지막에 모든 NFT는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NFT를 살펴보는 곳이므로 엄밀히 따지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 찾아보고 싶은 특정 NFT가 있다면 오픈시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NFT는 누구나 어떤 이름이든 붙여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NFT를 베낀 모조품도 포함된다. 특히 찾고자 하는 예술가나 NFT 창작자, 컬렉션 등 NFT가 있는 경우에는 그 NFT가 진품인지 잘 확인한 뒤 선택하자. 만약 오픈시에 인증을 받은 컬렉션이라면 파란 체크 마크가 붙어 있을 것이다. 컬렉션에 파란 체크 마크가 붙어 있지 않다고 해도 컬렉션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직접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NFT 컬렉션 만들기.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창작자 후원, 스릴, 미학 추구 등 우리는 수집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심지어 별다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무엇을 왜 수집해야 하는지는 남이 정해줄 수 없다. 수집은 각자의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NFT 수집을 시작하는 계기는 호기심이며 대부분 NFT로 돈을 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다.
어떤 상품을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언젠가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더 비싼 가격에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는 심리를 뜻하는 용어다. 이는 NFT 시장에도 적용된다. 더 큰 바보 이론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상품의 가치 증가가 아닌 사람들이 더 큰 바보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으로 본다. 더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갈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이 그 물건을 샀을 때의 값어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이 더 큰 바보 중 제일 큰 바보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NFT의 대다수에도 더 큰 바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NFT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작품으로 승부를 보고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NFT 프로젝트는 흥미로운 기능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NFT가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수집 전략 몇 개를 설명하고자 한다. 엔젤 투자자처럼 수집하라. 한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이나 수요가 높으면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NFT 투자도 한 프로젝트에 몰아넣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가 미래에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털 펀드처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털 펀드는 이제 갓 시작한 사업 여럿에 투자한다. 만약 애플리케이션 기반 보험 사업이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면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두세 개 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다. 투자를 받은 특정 산업의 업체들이 단 한 곳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털은 여러 산업을 넘나들며 투자를 이어간다. 이처럼 분산 투자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위험 요인을 줄여준다. 크게 성공한 투자권 하나는 다른 모든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고도 남는다. 물론 미래에 성공할 NFT를 잘 골라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NFT에 대한 투자를 고민할 때는 다음 질문을 떠올려 보자. 이 NFT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 장래성이 있고 고유하고 독창적인 비전이 담겨 있는가? 이 NFT 프로젝트의 용도 또는 쓰임새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싶어 할 만한 프로젝트인가? 담당자가 당신의 질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가? 프로젝트를 수집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규모 컬렉션을 보유한 수집가가 참여하고 있는가? 기간 투자가 있었는가? 모든 NFT 창작자는 여러 가지 난관을 맞닥뜨리게 된다. 불의의 사고로 창작자의 관심이 하루아침에 작품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프로젝트를 지속할 자금이 바닥나서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다. 창작자들의 지갑이 해킹을 당해서 열심히 만들던 NFT가 유출될 수도 있다. 모방꾼이 나타나 모조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NFT는 여전히 당신의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소장하고 싶은 NFT를 수집할 것을 권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우선은 스스로가 그 NFT의 진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NFT에 열정이 있고 왜 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수집 동기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컬렉션의 정체성을 함께 고민해 보자. 컬렉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자신의 NFT 컬렉션의 큐레이션에 극도로 예민하게 공을 들이는 수집가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이 목적이며 그러다 보니 컬렉션은 서로 다른 NFT로 뒤죽박죽이기 일쑤다. 하지만 간과한 점이 하나 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거액의 NFT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NFT 컬렉션의 큐레이션 방식이나
NFT 컬렉션의 정체성만으로도 NFT 수집가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화 관련 NFT만 모을 수도 있고 초록색 NFT만 모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NFT만을 모아서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다. 코미디 NFT,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NFT, 팝아트 NFT 등 컬렉션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개성 있는 주제는 결코 적지 않다. 아예 ETF가 특정 자산이나 지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NFT 컬렉션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ETF는 투자 펀드의 한 유형으로 여러 종류의 주식, 채권, 외환, 일반 상품을 하나로 묶어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TF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진다. SPDR, S&P 600 스몰캡 글로우 ETF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600개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페이 ETF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퀘어와 같은 지불 처리 및 디지털 결제 업계의 주식에 투자한다. 이렇게 주제를 하나 정해 NFT 컬렉션을 운영할 수 있다. ETF처럼 컬렉션을 만들면 분산 투자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유형의 수집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다. 이처럼 뚜렷한 정체성을 갖는 수집가의 유일한 사례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블록체인 게임에서 땅을 거래하는 가상 부동산 사업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아직 다른 분야에서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수집가들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집가로서의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체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회나 수익 흐름을 생각해 보면 향후 NFT 수집은 컬렉션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신은 디지털 갤러리의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틈새 시장에서 새로운 NFT 창작자를 발굴하거나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브랜딩 활동을 펼치며 팔로워를 모을 수도 있다. 특정 카테고리의 NFT를 가장 오래 혹은 가장 많이 모은 수집가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제법 멋진 일이 아닐까? 오늘 첫 NFT를 사게 된다면 당신은 전 세계에서 NFT를 수집한 최초의 수백만 명 안에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적잖은 의미가 있다. 트위터에 처음 모였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팔로워를 모을 기회를 얻었다. 아직 인스타그램이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에 불과하던 시절에 최초의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백만 명도 남들보다 앞설 기회를 얻었다. 킴 카다시안이 인스타그램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화장품 사업을 일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초기 NFT 수집가가 된다는 것은 이후에 참여하는 수집가들은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멋진 NFT 컬렉션을 큐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에는 하나의 어엿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좋은 NFT를 선별하는 작업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은 NFT 수집가들은 다른 누군가의 컬렉션을 통째로 사기도 할 것이다. 2차 시장에서 NFT를 고르는 대신에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의 컬렉션을 찾아서 지갑을 통째로 사오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아이들의 포켓몬, 유이왕을 통째로 사오는 것처럼 말이다. 특히 2021년, 2020년 혹은 그 이전의 거래 기록을 갖는 지갑을 소유하는 자체도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장담컨대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현실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샌드박스에서 가장 많은 랜드를 보유한 웨일 샤크나 거액의 비플에 에브리데이즈를 구매한 메타코븐과 같은 NFT 고래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유명한 수집가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이때 NFT 수집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 NFT다. NFT 수집을 시작해보자. 며칠간
NFT 마켓플레이스를 둘러보자. 인터넷상의 여러 NFT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어보자. 마음에 드는 NFT를 발견하면 창작자에게 연락을 취해보자. 대화를 나눠보면서 창작자들이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해해보자. 수집가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해서 그들이 수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의외로 무료 NFT도 많다. 이러한 무료 NFT가 거래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가스피만 부담하면 무료 NFT를 받을 수 있다. 무료 NFT를 찾으려면 오픈시 홈페이지 페이지 상단에 마켓플레이스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NFT를 선택해보자. 그리고 나서 정렬 방식을 낮은 가격 순으로 바꿔주면 우수한 무료 NFT를 만나볼 수 있다. 무료 NFT는 몇 시간 만에 수천 달러를 쓰지 않고도 첫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가스피가 저렴한 시간대를 잘 맞추기만 한다면 수백 달러만으로 훌륭한 컬렉션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NFT의 초창기를 살고 있다. 즉, 내 맘대로 NFT 수집의 기준을 세워 그대로 실행해 볼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NFT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오답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선 하나를 모아보고 나서 생각해 봐도 좋다. NFT 수집은 결코 복잡할 필요가 없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말고 일단 수집을 시작해 보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